밤처럼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인 검은콩은 우리 몸에 좋은 약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검은콩은 먹는 방법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노년 건강을 위해 꼭 알면 좋은 검은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은콩을 가장 쉽고 편하게 먹기에는 검은콩밥만한 게 없는데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처럼 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밥에 콩을 넣으면 단백질 보충에만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콩은 단백질이 풍부한 것 이외에도 우리가 잘 몰랐던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콩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요.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콩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조절 효과가 뛰어나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콩 속의 이소플라본이 항산화 효과와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주는 데 좋은데요. 그래서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혈관 건강을 좋게 해줍니다. 또 콩에는 항고혈압 펩타이드가 들어있는데요. 이 화합물은 우리 몸속에서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혈압이 있으셔서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콩을 잘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검은콩 효능 두 번째는 바로 당뇨 예방에 좋은데요. 검은콩은 당뇨병 위험을 낮춰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당뇨가 아니더라도 공복혈당이나 당화혈색소가 높아서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은 분들도 검은콩을 챙겨 드시면 좋은데요. 콩에는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같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콩식품의 섭취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줄인다고도 밝혀졌는데요. 일반적으로 단백질 섭취는 고기로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만 100% 섭취했을 때와 콩 단백질을 35% 섞어서 섭취한 그룹을 나눠서 비교해 봤는데요. 콩 단백질을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이 개선되고 공복 혈당과 혈중 지질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 부모님들 단백질을 챙겨 드실 때 너무 고기 위주의 식단으로 드시기보다는 적절히 검은콩이나 두부 같은 콩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좋겠죠. 콩 속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은 물론 당뇨병의 위험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이 혈관 내피 기능을 좋게 만들고 혈압과 혈당을 낮추면서 당뇨 환자의 전체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 효능 세 번째는 바로 뼈 건강에 좋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골다공증과 골절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생기며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인데요. 전체 환자 중 여성 비율이 무려 95%나 차지하고 연령별로 60대가 38.3%, 70대가 30.9%, 80대가 14.9%일 만큼 고령으로 갈수록 발병 비율이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께서 뼈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소고기와 비교해보면 소고기보다 칼슘 함량은 8배가 높고 이는 3배, 철분은 11배, 비타민 B1은 10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콩 속의 이소플라본은 골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뼈 건강에 좋은데요. 콩에는 유독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습니다.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고 있는 식품 중에 우유가 있죠. 이런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함황아미노산은 우리가 소변을 볼 때 칼슘 배설을 높이는데요. 이에 반해 콩에는 상대적으로 함황아미노산이 적어 칼슘 손실을 적게 만들고 골밀도를 증진시켜줍니다. 그래서 칼슘이 많은 음식 중에서도 우리 어머님들께 콩을 추천드립니다. 검은콩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두피 건강에 좋은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 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탈모 예방으로 가장 잘 알려진 식품이 바로 검은콩입니다. 이 검은콩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이 남성형 탈모의 원인인 5알파 환원요소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고 또 두피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탈모에 좋다고 잘 알려진 것에 비해 검은콩이 의학적으로 탈모의 진행을 늦추거나 치료할 수 있는 식품은 아닌데요. 다만 폴리페놀, 철분, 라이신 등의 성분이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고 모발 성장을 유도하기 때문에 두피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부터 당뇨 예방 그리고 골다공증까지 검은콩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챙겨 드시면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검은콩이 조리법에 따라 효능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농촌진흥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콩의 조리 방법에 따라 단백질 함량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콩을 볶게 되면 단백질 함량이 2에서 3% 증가하는데요. 또 콩을 볶을 때 콩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우리가 먹었을 때 소화 흡수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갱년기이신 분들께서는 콩을 볶아서 드시면 좋은데요. 바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쥐눈이 콩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며 이소플라본 함량을 측정해 봤는데요. 200도 온도에서 5분간 볶았을 때 이소플라본 함량이 제일 높아졌는데요. 여기서 가열되어 생긴 이소플라본의 경우 체내 흡수율이 높고 생리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앞서 여러 효능이 있다고 했지만 그 중에 항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겪고 계시거나 갱년기가 지나신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검은콩을 볶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콩을 삶아서 드시는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6에서 7% 증가하는데요. 특히 삶아서 드시는 경우에는 단백질 가용성이 증가하면서 콩을 먹었을 때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콩에는 피트산이 풍부한데요. 이 피트산은 철, 아연, 칼슘과 결합해서 우리 몸에 영양소가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콩을 삶으면 피트산이 파괴되면서 자연스레 미네랄 흡수율이 증가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밥할 때 검정콩을 넣어서 드시면 영양소를 가장 잘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국장이나 초콩처럼 콩을 발효시켜서 먹는 경우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발효되지 않는 일반 콩보다 청국장 같은 발효된 콩을 먹었을 때 골다공증 개선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청국장을 섭취시킨 그룹에서 골밀도가 3.9배 증가되면서 정상 수치 대비 무려 88%까지 회복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만약 골다공증이 있으시거나 뼈 건강을 챙기셔야 하는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매일 청국장을 챙겨 드셔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렇게 검은콩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앞으로 검은콩 잘 챙겨 먹어야겠다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검은콩이 이렇게 좋다고 해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고 심지어 검은콩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검은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잘 알고 계시죠? 식이섬유 중에서 수용성 식이섬유는 뱃속에서 젤을 형성해 영양소 흡수를 늦춰줘서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또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우리가 쾌변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런데 검은콩에는 이 두 종류의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해서 많이 먹게 되면 장 속에서 부글부글 가스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이 약하시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또 검은콩 속 단백질에는 황 성분이 많습니다. 이 성분이 뱃속에서 분해되면 황화수소라는 가스가 생기는데요. 흔히 달걀 먹고 방구를 끼면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하죠. 검은콩도 계란처럼 이렇게 방귀 냄새가 지독해지는데요. 검은콩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장 속에서 과도하게 발효가 되면서 소화불량과 장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검은콩은 하루에 50g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략 종이컵 반컵 분량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이 튼튼해서 끄떡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검은콩은 생각보다 열량이 높아서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은콩을 피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바로
만성콩밥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몸에 좋은 검은콩이지만 검은콩은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 중 하나인데요. 이 칼륨이란 게 사실 건강하신 분들 기준으로는 천연 혈압약과 같은데요.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칼륨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줘서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는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신정지까지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신장 질환으로 칼륨 섭취를 제한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꼭 검은콩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콩은 검은콩뿐만 아니라 다양한 콩들이 있죠. 그런데 콩의 종류에 따라 효능도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두라고 부르는 메주콩이 있습니다. 이 메주콩은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데 좋고요. 여성들의 유방암 예방과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작하고 신장 모양을 닮은 강낭콩은 비타민 B군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그래서 밥과 함께 섭취했을 때 비타민을 보충하며 탄수화물 대사를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 건강 개선에도 좋고요. 단백질과 녹말이 풍부해서 각종 요리 재료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녹두콩인데요. 삼계탕을 끓일 때 녹두를 넣고 끓인 후 죽으로 먹으면 정말 맛이 일품입니다. 녹두에는 철분과 카로틴 성분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몸의 열독을 제거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해독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삼계탕에 녹두를 넣어서 여름 보양식으로 먹는 건데요. 또 피부 미백 효과가 뛰어나서 각종 화장품 재료로도 쓰이고 마지막으로 철분과 카로틴 성분이 어린이 성장과 발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완두콩인데요. 완두콩은 비타민 B1이 풍부해서 두뇌 건강에 좋은데요. 그래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좋습니다. 그리고 완두콩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위 점막을 보호하며 위산 분비를 조절해 주는데요. 그래서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정콩입니다. 지금까지 검정콩 좋다고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딱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바로 블랙푸드에 많이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입니다. 검정콩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세포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건강과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흑미, 검정깨, 자색고구마, 적양배추, 블루베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이 있고 반대로 함께 먹으면 효능을 떨어뜨리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검은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사포닌 하면 홍삼에 들어있는 성분이라 익숙하시죠? 이 성분은 항암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데요. 그래서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면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 사포닌은 우리 몸에서 요오드와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오드를 보충해주기 좋은 음식이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 같은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요. 그래서 검은콩을 드실 때 미역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검은콩밥과 미역국을 함께 드시면 맛과 식감은 물론 영양까지 상호 보완해 줄 수 있어 좋은데요. 그리고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 또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서 동맥경화 예방에 좋은데요. 그래서 검은콩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을 더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의 식이섬유인 알긴산과 후코이단은 우리 장 속에 유익한 세균이 클 수 있게 도와줘서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특히 후코이단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콩의 사포닌, 이소플라본, 그리고 후코이단까지 함께 항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나쁜 꽝조합 음식은 바로 치즈입니다.
우유의 영양 성분이 농축된 완전 식품 치즈에는 단백질부터 지방, 칼슘까지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콩과 치즈를 함께 먹게 되면 알짜배기 영양소인 칼슘 흡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콩에는 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치즈의 칼슘과 만나면 인산칼슘을 생성하면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양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들을 함께 먹는 건데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인산칼슘 형성을 막아줍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유제품, 계란, 표고버섯 등이 있는데요. 이 음식들은 검정콩과 치즈의 나쁜 궁합을 보완해주는 음식이지만 검정콩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를 높이는 좋은 조합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검정콩과 꿀조합으로 소개해드린 미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출산 후 미역국을 꼭 챙겨 먹는 건 몸을 회복하는 대표적인 보양식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미역국을 끓일 때 이렇게 끓이면 오히려 독이 되고 발암물질을 유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미역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을 위해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꿀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주세요. 미역은 철분, 칼슘과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데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미역국이 산후조리를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또 미역은 미세먼지를 통해 몸에 들어온 중금속을 없애는데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미역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알긴산 덕분입니다. 이 알긴산은 유해 성분들의 흡수를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중금속 해독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미역은 당뇨병 개선 효과에 뛰어난 식품 중 하나인데요. 해조류는 칼로리가 낮고 다양한 영양소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폴리페놀, 비타민C, E,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고 합병증 발병 위험을 낮춰주는데요. 그리고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액 건강을 돕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또 해조류 속 끈적끈적한 부분에 많이 함유된 푸코잔틴이라는 성분은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역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것은 위에서 수십 배로 불어나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줘서 식이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불용성 식이섬유도 많아 변비 개선에 효과가 좋은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특히 장내 유산균의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속 환경 개선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역에 뼈를 건강하게 하는 칼슘이 풍부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미역 100g에는 칼슘 149mg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칼슘이 풍부한 우유의 118mg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칼슘은 여성분들에게 특히나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폐경과 갱년기를 겪으며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미역에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뿐만 아니라 인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성인병 예방을 위한 체중 조절 식품으로도 유명한데요. 미역은 100g당 18kcal의 적은 열량을 내고 단백질 3g, 탄수화물 5.1g이 들어있는 반면 지방 함량은 0.3g 밖에 들어있지 않아 대표적인 저지방, 저열량 식품입니다. 그리고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 영양학적으로 아주 좋은데요. 특히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함량이 1890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소화기능 개선은 물론이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소화기,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미역이 가진 풍부한 효능을 100% 활용하시려면 미역의 장점을 깎아내리는 꽝조합은 피하고 미역의 장점을 살리는 꿀조합은 챙겨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조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꽝조합은 바로 참기름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감칠맛을 위해 참기름을 두른 후 미역과 소고기를 먼저 볶아주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면 발암물질이 발생되는 잘못된 조리법입니다. 참기름 발연점은 160도로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고온에 가열하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참기름은 고온으로 조리할 때 적합하지 않고 무침 요리 등 요리 마무리에 둘러주는 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미역국을 끓일 때는 다 끓이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둘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들기름은 어떨까요? 들기름 역시 발연점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참기름보다 발연점이 조금 높긴 해도 고온에 가열하면 들기름도 역시 발암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참기름과 들기름으로 볶으셔야 한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현미유,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같은 식용유와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인데요. 식용유는 발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식용유를 참기름, 들기름과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전체 발연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암물질 생성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꽝조합은 바로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미역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요. 미역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 몸의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이로 인해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면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은 물론 심한 경우 심장마비 등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미역 섭취를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질환이 없으신 경우에는 칼륨이 풍부한 미역을 드시더라도 신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칼륨이 배설되기 때문에 혈중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신장질환 말고도 드시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미역은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미역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 K가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K는 미역뿐만 아니라 녹색 채소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미역과 녹색 채소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기보다는 과도한 섭취를 주의하시고 조금만 섭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꽝조합은 바로 파입니다. 각종 요리에서 파는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데요. 그런데 미역이 들어가는 요리에는 넣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바로 파에 들어있는 유황과 인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은 미역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칼슘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미역에는 의외로 칼슘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00g 기준으로 우유보다 더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슘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중요합니다. 폐경과 갱년기를 겪으며 호르몬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로 인해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미역에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인과 마그네슘도 풍부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잘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칼슘 섭취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미역과 파 조합은 피해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미역과 파 조합은 미역의 칼슘 흡수만을 저해하는 것이지 영양소를 모두 파괴하는 상충되는 음식은 아닙니다. 미역은 칼슘이 풍부한 것 이외에도 알긴산, 폴리페놀, 비타민,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미역과 파를 같이 드시더라도 칼슘 이외에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다면 파와 반대로 칼슘 흡수를 높여주는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역과 함께 먹으면 좋은 첫 번째 꿀조합은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할 만큼 면역력을 높이며 암 예방에도 좋은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암을 억제하는 레티난이라는 성분부터 베타글루칸,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는 비타민 D가 더 많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과 에리다데닌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감소시키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 피가 잘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인들에게 적극 추천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표고버섯이 미역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역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칼슘이 풍부한데요. 표고버섯은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비타민 D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이 비타민 D는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미역국에 표고버섯을 넣으면 칼슘 흡수를 높일 수 있어서 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미역국에 들깨가루를 넣어서 들깨 미역국으로 드시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영양학적으로 보면 들깨가루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 칼슘 흡수를 높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표고버섯과 들깨가루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식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미역국을 끓여 드시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꽝조합은 미역을 과잉 섭취하는 것입니다. 미역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에 안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미역은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인 요오드가 아주 풍부하여 조금만 먹어도 요오드를 과량 섭취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작용에 주의하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오드가 체내에 많아지면 갑상선 호르몬 생산을 억제하게 되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성인의 요오드 1일 권장 섭취량은 1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하루 평균 요오드 섭취량은 417 마이크로그램으로 권장 섭취 기준의 2.5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은 일상적으로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를 섭취하고 있어서 이미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요한 정도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다만 개개인의 신체 환경이 다를 수 있으니 가급적 1일 권장량을 맞춰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식탁에 자주 오르는 미역국은 요오드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미역국 한 그릇에는 최소 700 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가 들어있습니다. 1일 권장 섭취량이 150 마이크로그램이라 이미 4배 이상의 요오드가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상한 섭취량이 2400 마이크로그램이라서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식품으로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하루에 미역국 2그릇까지는 괜찮은데요. 하지만 요오드를 상한 섭취량까지 꽉 채워서 드실 필요는 없으니까 앞으로는 미역국 끓이실 때
한솥 끓여서 며칠 드시기보다는 가족들과 한 끼 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준비해서 드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들입니다. 예로부터 산모들이 기력 회복을 위해 미역국을 삼시세끼 챙겨 먹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엄마가 섭취한 요오드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이 되어 오히려 아기가 갑상선 기능 저하로 치료를 받은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모유수유의사회에 따르면 엄마의 요오드 섭취보다 젖을 통해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삼시세끼 미역국을 먹는 것보다는 3, 4일에 한 그릇, 일주일에 2그릇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권장하는데요. 혹시 출산을 앞둔 딸과 며느리 혹은 주변 지인이 계신다면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다음으로 함께 드시면 요오드의 과잉 섭취 걱정을 덜 수 있는 이 음식이 있는데요. 미역의 효능을 올리는 꿀조합 두 번째, 두부입니다. 콩으로 만들어낸 두부는 사포닌 성분이 있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미역과 함께 먹으면 체내 요오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두부를 같이 먹으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점이 많은데요.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콜레스테롤 저하, 항암 작용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 중에서는 대두콩으로 만든 두부가 검은콩으로 만든 두부보다 사포닌이 16% 정도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부를 넣고 미역국을 끓이시면 당뇨와 치매 예방에 좋은 식단인데요. 우선 미역은 우리 몸에서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흡수를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데요. 또 두부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과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애용합니다. 두부의 레시틴 성분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낮춰주고 기억력을 증진시켜 치매 예방에 좋은 물질로도 유명합니다. 두부가 요오드 균형 조절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강에 좋은 다양한 점이 있다고 하니 꼭 같이 식탁에 올려보세요. 미역의 효능을 올리는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미역귀입니다. 미역귀라는 부위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미역의 씨앗을 퍼뜨리는 생식기 부분으로 미역 전체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특히 풍부합니다. 독특한 식감과 풍미가 있어 각종 반찬과 술안주로도 많이 찾는 별미인데요. 그런데 이 미역귀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중금속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섭취한 중금속들을 배출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며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며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효능이 있는데요. 바로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 효과입니다. 암세포는 무한히 증식하는 특징을 가졌는데요. 후코이단은 이러한 암세포가 스스로 소멸할 수 있게 해주는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역귀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나트륨 배출을 유도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그 밖에 항염 효과가 있어 폐렴, 기관지염, 천식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미역귀는 또 이것과 함께 드시면 궁합이 좋은데요. 미역의 효능을 올리는 꿀조합, 오이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수분을 보충하기 좋은 식품으로 오이만한 게 없는데요. 여름철 별미로 미역과 오이가 어우러지는 오이 미역 냉국 많이 드셔보셨죠? 사실 이 조합은 혈당 지수가 낮은 대표적인 저혈당 식품인데요. 미역은 GI가 16, 오이는 GI가 15밖에 되지 않아서
당뇨 예방을 위해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궁합의 음식입니다. 당뇨 환자가 아니시더라도 이 둘 조합을 드시게 되면 열량이 낮고 수분 보충하기에 좋아 여름철 건강 관리에 아주 좋은데요. 또 오이 미역 냉국에 들어가는 식초는 혈당을 낮추고 살균 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어서 장 속의 유해균들을 줄여주면서 장염, 설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초 속에는 다양한 유기산이 있어 피로를 덜어주기 때문에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안성맞춤입니다. 두부는 각종 찌개부터 조림까지 우리 식탁을 책임지는 건강한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두부를 올바른 방법으로 먹지 않으면 혈관 건강이 망가지고 신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두부를 드실 때 신경 쓰셔야 하는 점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에게 두부는 김치만큼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익숙한 식재료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두부는 콩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콩 단백질에는 우리가 꼭 먹어서 보충해줘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포화지방이 적게 들어있어서 심혈관계에 부담이 적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FDA에서는 하루 25g 이상의 대두 단백질을 먹으면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또 두부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콩의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께 두부는 특히 더 좋은데요. 바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감소하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레 남성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부에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에 들어오면 몸에서는 여성 호르몬처럼 인식하면서 뼈가 손실되는 것을 완화시켜줍니다. 이를 증명하듯 일부 연구에서는 대두의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먹은 폐경기 여성들이 골밀도 감소가 완만해졌다는 논문도 발표되기도 했고요. 또 체중 관리를 위해 두부를 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두부는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포만감이 높은데요. 그래서 먹었을 때 자연스레 과식을 하지 않게 되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도 좋은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두부도 올바른 방법으로 먹지 않으면 혈관 건강은 물론 신장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두부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부모님들께 필요한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 첫 번째는 바로 두부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몸에 좋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금물인데요. 두부는 건강식의 이미지가 강하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찾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데요. 치매와 노인 인지장애라는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양의 두부를 주 9회 이상 먹었을 때 인지기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에서는 두부를 많이 먹는 인도네시아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매주 9번 이상 많은 양의 두부를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억력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콩에 들어있는 파이토에스트로겐 성분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추정하며 두부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은 맞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두부만 과도하게 먹는 것은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도 두부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두부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칼륨이 고혈압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몸에서 쓰고 남는 칼륨은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잘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이런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몸에 칼륨이 쌓이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겨 부정맥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께서는 더더욱 신경 써서 두부의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부를 하루에 얼마만큼 먹는 게 좋을까요? 두부 100g에는 단백질 10g, 칼륨 약 120에서 200mg, 열량은 100kcal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반모에서 한 모 사이로 드시는 게 적당하고,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식단에 관하여 꼭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 두 번째는 바로 기름에 조리하는 것입니다. 두부를 노릇하게 부쳐서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입에 짝짝 붙는 별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혈관 건강을 해치는 안 좋은 조리법입니다. 사실 어떤 음식이든 고온의 기름으로 조리하면 몸에 안 좋다고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두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부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이때 고온의 기름으로 조리하게 되면 불포화지방산이 트랜스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도 식물성 기름을 고온에서 조리하면 트랜스지방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되도록 피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트랜스지방이 해롭다는 이야기는 익숙하게 들어보셨죠?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트랜스지방이 포화지방보다 심혈관 질환의 2배 이상 해롭다고도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트랜스지방은 혈관에 찌꺼기를 만들어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이때 좁아진 혈관은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지방이 많아지면 제2형 당뇨병의 발병률까지 높이게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성인병의 주범이 되는 트랜스지방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두부를 굽거나 튀겨서 먹는 방법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두부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점을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채소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가 동맥경화의 위험을 낮추고 혈압을 감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 배설을 도와서 고혈압을 예방하는데요. 또 식이섬유와 틸라코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먹었을 때 포만감을 높여 식욕을 억제해주게 됩니다. 이를 증명하듯 한 연구에서는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시금치를 먹게 하고 체중 감량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시금치를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이 40% 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임상영양저널과 한국국립암센터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일 먹은 사람들이 위암 발병률은 35%, 대장암과 유방암은 40%, 췌장암 발병률은 23%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영양 가득한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과연 어떻게 좋을까요? 두부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도 들어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두부에 모자란 철분, 엽산, 비타민, 베타카로틴이 많은데요. 그래서 둘을 함께 먹었을 때 모자란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또 시금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두부의 단백질과 함께 먹게 되면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도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금치와 두부가 상극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시금치 속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을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결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도한 해석으로 밝혀졌는데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일부 칼슘과 결합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께 몸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성분이 집중적으로 만나기는 힘듭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시금치를 주로 데쳐서 먹는데요. 데칠 때 옥살산의 대부분이 물에 녹아서 제거가 되고 데친 시금치는 물기를 짠 후 먹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먹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염려 마시고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드셔도 됩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먼저 브로콜리는 뇌 건강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브로콜리가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한다고 밝히며 치매 치료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 성분은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크지 못하게 하여 암을 예방해 주는데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막아줍니다. 두부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게 되면 두부만 먹었을 때 모자랄 수 있는 비타민C를 보충해주기 좋은데요. 그래서 단백질과 철분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C,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우리 장 속의 환경을 좋게 해주면서 두부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브로콜리 자체가 소화 흡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두부와 함께 먹으면 속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두부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심혈관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두부가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브로콜리는 동맥경화의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에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철분, 칼슘, 그리고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미역국이 산후조리를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유해 성분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게 막아주고 심지어 중금속 해독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미역은 우리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혈관 건강에 좋은데요. 특히 미역의 끈적끈적한 부분에 많이 함유된 푸코잔틴이라는 성분은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당뇨병 개선 효과에 뛰어납니다. 두부와 미역을 함께 먹게 되면 두부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미역은 식이섬유 역할을 하며 소화 속도를 늦춰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게 막아줍니다. 특히 미역이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팽창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예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부와 미역을 함께 먹게 되면 따로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단백질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해 줄 수 있는데요. 만약 채식을 하시거나 식탁에 고기가 없더라도 이 조합으로 드시게 된다면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두부와 미역 조합은 포화지방 함량이 대체로 낮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게 되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한 번에 많이 드시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 생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